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와 있어가지고 미리 양해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PPT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글씨체가 없어서 조금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료 같이 보시면서 제가 예쁜 글씨를 골랐는데 나 깨졌습니다. 그래서 자료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 김민준이고요. 이제 저 다들 아시죠? 지금 마이맥에서 인간 강사 수업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이렇게 휘문 중동 영동 세 개 학교 하고 있고요. 강남대성 출강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2학년 1학기는 독서와 작문입니다. 독서 작문이고요. 독서가 비문학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비문학이 메인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교과서는 아예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아이들은 교육과정이 이전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과목 자체가 그냥 독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독서와 작문이라서 작문이 오겨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독서일 거예요. 비문학일 거고요. 자, 교과서는 아마 사용하시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첫 해니까 혹시나 조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아마도 교과서에 있는 독서 지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언가 현실적으로 3학년에 수능을 치르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용 안 하실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평가원 기출 6월, 9월 것만 나왔습니다. 3학년 것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고3 수능에 나왔던 지문, 그리고 EBS 수능 특강, 그리고 우리 1학년 때 사용했던 1등급 국어 어휘력 책이 계속해서 출제됐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래 설명했다나 이런 때 좀 자랑을 잘 못하거든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과감하게 자랑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요, 사실은 여느 곳에서 어떻게 저를 디스해도 저의 건드리지 못한 영역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문학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요, 아마 제가 장담합니다. 고 1, 2, 3 평가원, 그리고 사설, 그리고 학평 기출을 다 풀어보는 강사는 3학년 선생님들 빼고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자기 전에 비문학 지문 하나씩 풀고 잡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원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원래 제가 이과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논리적 분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요. 제가 수업 방향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문 자체가요. 그냥 읽어서 내용을 아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지문 자체를 온전히 분석해서 다 뜯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뜯어서 봤을 때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문은요. 완전히 해체해서 한 문장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배경 지식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 그리고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선택지를 판단할 때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논리적으로 수업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한 땀 한 땀 한 문장도 이해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문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문이 쓰이고 있다라는 본질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인트를 조금 정리해 뒀거든요. 다음 장 넘기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작년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번에서 10번까지 우리 선택형이 28문제 나왔는데요. 자, 모두 평가원 수능 기출 이었고요. 자, 여기서 문제 유형을 잠깐만 보세요. 문제 유형 보시면 자, 우리 1번 보세요. 글의 전체 내용 요약 및 이해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이라고 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말로 하면 내용 일치 문제예요. 지문을 잘 읽었다면 지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겠죠. 2번도 보세요. 내용 일치 판단 문제예요. 지문에서 말한 게 이게 맞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지문을 완벽하게 학습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이해했으면. 자, 그러면 어휘 문제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들어있습니다. 보기는요. 일반적으로 사례 판단 문제이거나 추론하는 문제예요. 보기 상자는 세로 쓰입니다. 자, 보세요. 요 세트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비문학에서는 내용일치 판단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어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기로 추론하는 문제가 나와요. 고난도 문제는 당연히 보기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 상자의 내용을 내가 독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문제 선지를 정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야 되고요. 앞부분은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세팅은 똑같아요. 비문학은요. 기본적으로 문제 세팅이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일치, 그리고 어휘, 보기 상자.
여기에 따라 지문의 난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문제가 쉽고 어렵고가 판단되거든요. 자, 요 세 세트는요, 조금 쉽게 출제가 됐던 거고요. 자, 여기에 하나 별표를 쳐보실래요? 자, 요게요, 비문학 지문으로 나온 문법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장 성분하고 품사 통용 가장 까탈스러운 부분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도 학교에서 다루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제나 문법 내용이 지문으로 출제된다. 비문학 지문으로 출제되면 조금 꼼꼼히 잘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문부터 아이들 고난도였습니다. 실제. 그래서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지문으로 두 지문이 뒤에까지 연결되는데 보세요. 내용 일치 문제 없죠. 내용 추론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상자, 그리고 어휘, 또 보기상자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지문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는 내용일치 문제는 조금 지양하는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는 쉬우니까. 다만 보기상자를 많이 줘서 조금은 더 아이들이 추론하는 사고를 하게 하겠다. 이런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이고요. 실제 아마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재시험도 한 지문을 치렀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별로 수업 안 나가신 지문이 출제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3학년 올라간 아이들 다 아시죠? 제가 작년에 휘문을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2학년 수업은 처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아이들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내용일치 문제는 쉬워요. 그런데 보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요, 1등급 컷이요, 계속해서 98점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변별이 막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조금은 수월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등급이 4%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98.12이고 98.2가 1등급이고 막 이렇게 갈려서 굉장히 조금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아마 90점대 초반 정도가 1등급으로 끊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학습한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뒷부분은 조금 어렵게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서술형이 조금 이제 점수 배점이 큽니다. 자, 6.4점이고요. 세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는 문장형으로 어느 정도의 문단 요약에 가깝게 출제했어요. 조금 이따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단답형으로 또 출제되고요. 그래서 3개 문제가 출제되는데 문장형 쓰기 연습, 그리고 단답형으로 정확하게 내용 이해해서 찾아내는 연습. 요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는 어떻게 할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포인트로요, 제가 몇 가지를 뽑아놨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내신 독서는요, 자, 고난도 문항의 결정체예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비문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설명문하고 논설문이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설명하고 아이들이 이해했다면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학하고는 성질이 완전 다릅니다. 문학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김민주는 하늘이다. 어떤 의미죠? 질문인데요. 김민주는 하늘이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 하늘의 의미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먹구름이 낀 하늘인지 아니면 파랗게 화창한 하늘인지 다르단 말이죠. 근데 비문학은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하나 둘 셋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는 글이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요, 학교에서는 한 벌 수업을 하신 뒤에 그 문제를 다시 출제하다 보니까 꼬구 논리 구조를 더 많이 넣는 거예요. 선지에.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토대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지문의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가요, 기출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기술로 문제 푸는 거 아니요. 비문학은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내신 비문학은 내용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잘 파악해서 빨리 읽어서 이 지문의 내용을 내가 적용해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지문 내용을 다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없어도 되고요. 다만 지문 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사고하고 그 논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문법하고 어휘 높은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자, 요거는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자, 얘는요, 무언가 내가 점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점수예요. 그냥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 맞춰야 되는 부분으로 꼼꼼하게 잘 봐야 된다. 문법이 2문제 나왔고요. 지문형으로 어휘가 5문제 나왔습니다. 배점으로 보면 18.4점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5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다 맞고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지까지 보여드리면서 제가 분석을 조금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깨져가지고 폰트가 깨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차분히 보시면 우리 프린트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서 적용 문제가 고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문제 수는 비등하게 나오는데 보기 상자가 있는 게 고난도입니다. 그래서 자, 뒤에 보시면 자, 요런 문제가 이제 내용 일치 판단 문제입니다. 보시면 발문 보세요.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지문 명확하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윗글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자, 윗글의 내용을 문단별로 한 문장으로 쓴다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얘는 충분히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내용 일치 판단 문제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보세요. 보기 상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그림 아니고요. 새로운 그림 따고 보기 상자 새로 쓰셔서 이렇게 선지를 구성해요. 선지 길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함정을 판 논리 구조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준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고 이 기준으로 정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문을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논리 구조가 무엇인지를 수업 시간에 계속 짚어줘야 됩니다. 이 문장은 이 문장에 연결된 거야, 부연이야, 반박이야, 이걸 명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잡아줄 거고요.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림까지도 활용한다. 선지 길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도 보이십니까? 보기 상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얘는 지문이 따로 있어요. 지문이 따로 있고요. 요 두 문제를 위해서 보기 상자를 새로 뺐어요. 그리고 그 보기 상자에 또 보기 상자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고난도로 출제하실 의도가 딱 보이는 거죠. 지문이 있고 너희들 지문 내용 다 알지? 그런데 나는 보기 상자 더 줘서 더 어렵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보기 상자 문제를 잘 푸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보기 분석 훈련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작년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안 했어요. 문제풀이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풀이까지 다 합니다. 어차피 지문에 문제가 딸려져 있고요. 그러면 문제에 있는 선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맞는지, 어떤 것을 평가 요소로 하고 있는지를 다 짚으면서 문제 푸는 방법까지 전달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 수능에서도 달라질 겁니다. 제 수업에서 비문학 수업, 수능 수업으로 듣는 친구들을 보면 비문학 만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전달을 굉장히 잘 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문학 수업할 때는요, 사실은 한 지문 수업 준비할 때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합니다. 저도 영상 다 찾아보고요. 논문 찾아보고요. 이러면서 배경 지식까지 같이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기 상자까지 다 뽑아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요걸 잠깐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독서 지문 분석 교재가 나갈 겁니다. 제가요, 자습서처럼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지문을요, 한 줄 한 줄 분석하면서 자습서처럼 다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키워드 암기할 수 있도록 빈칸 뚫은 자료까지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문 문장마다 제가 설명을 달 거고요. 그 설명 단 것에 빈칸을 뚫어서 아이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나갈 거고요. 자, 그 자료에서요, 여기 보시면 과제 자료인데요. 지문이 있고요. 왼쪽에 문단별로 구조 그려보는 훈련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 전체 지문을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 줄 겁니다. 요약 정리 쭉 문단별로 다 하고요. 구조 다 잡아주고 여기에 빈칸 뚫어서 완벽하게 키워드 암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OX 빈칸 문제. OX 빈칸 문제는요, 지문마다 100개 정도 문제씩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에 있는 선지도요, OX로 다 판단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선지 변형까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문 내용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제재와 관련해서 보기 상자가 나온다라는 건 다른 보기 상자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재와 관련된 또 다른 기출들을 또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수능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고2 선수능반 같은 경우에는 1년 뭐 30주 넘게 가는 반이고요. 그러니까 수능에 집중하다 보니까 EBS 기출이나 또는 수능 기출 그리고 평가원 기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제재별로 제가 이미 다 소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제재별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풀겠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매주 실전 모의고사 볼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 요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문제 한번 보세요.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자, 1번 보시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지. 자, 윗글에서 찾아 세 가지를 쓰래요. 근데 얘가 문장형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한 문단을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한 문단에 세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보시면요. 자, 에틸렌의 중합에 작용하는 과산화물 게시제가 자, 에틸렌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이것 또한 세 단계가 한 문단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이미 나왔죠. 문장형으로 쓰는 건 한 문단을 정확하게 내가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춰서 첫째, 둘째, 셋째 명확하게 나눠라. 됐나요? 그래서 이 요약하는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자, 문맥상 가와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서술하시오. 자, 얘는요, 지문이 있으면요, 지문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지문 뚫는 건 이거 굉장히 1차원적인 문제거든요. 보통 여고에서 많이 하는, 암기시키려고. 그런데 지문 자체를 빈칸으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의 빈칸을 뚫은 문제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시킬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약 서술형이요. 문단마다 서술형 문제를 다 만들 거예요. 세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7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 그러면 7지문이면 5문단씩 하면 35문단이죠. 이 35문단을 문단별로 예상 문제 다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첨삭까지 다 해줄 겁니다. 이번에. 제가요. 이번에 굉장히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학교 중에 중동고등학교가 작년까지요. 재작년까지 시험에 서술형이 어떻게 나왔냐면 서술형이 40점이었어요. 근데 그 40점이 어떻게 나왔냐면 비문학 지문을 세 지문을 주고 수업하시지 않은걸요. 세 지문을 주고 문단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서술형이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이 아이들요. 수업 시간에 계속 모의고사를 치르고 문단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걸 매주 제가 다 첨삭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그게 할 때는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애들 막 150명 되는데 그 아이들 하려면 제가 3일 동안 내내 첨삭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아이들 이렇게 문단 주고요. 문제 3개 만들어주고 첨삭까지 다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문제 유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줄 겁니다. 요약형 문장, 그리고 주제 논거와 관련된 핵심어 추출. 그래서 둘 중에 지문 구조 이해하면서 파악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과정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논증 과정에서의 추론하고 요약할 수 있는 문항. 요 세 가지 중에 다 나올 겁니다. 무조건. 지금 문제 유형으로 보면 제가 기년도 거까지 다 봤거든요. 제가 10년치 휘문고 2학년 문제를 다 봤는데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아예 문단별로 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첨삭을 해줄 겁니다. 아이들이 이 첨삭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아마도 올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첨삭을 해서 매주 문단별로 요걸 첨삭을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과제를 주고 해온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첨삭한 내용 스캔 떠서 부모님들도 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거까지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서술형은요, 아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서 다 나올 거고요. 아이들이요, 문제를 다 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정답도 알고 갈 거고요. 정답도 이미 쓴 연습까지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술형은 그냥 다 맞았다. 이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조건만 잘 지킨다면 그렇게 준비를 다 시켜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어휘입니다. 어휘가요, 5문제예요. 이게 계속 조금 우리의 발목을 하나씩 잡아요. 한 문제씩 아이들이 틀리거든요. 근데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 중간고사 때는 어휘책을 안 썼어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한다 싶으니까 기말고사 때는 다시 또 국어어휘력 요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도 중간고사 때는 제가 봤을 때 안 쓰실 확률이 더 높아요.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쓰실 수도 있고 비문학 그냥 평가원 지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휘력까지 사용할 이유가 굳이 없거든요. 비문학에는 어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용하시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대로 어휘 정리 쭉 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문의 걸 사용한다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능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문맥상 의미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사례에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 A와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자어로 바꾸는 거.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는 거. 그리고 사전적 뜻풀이.
그리고 문맥상 단어와 가장 가까운 거 딱 요 문제 유형입니다. 5문제예요. 얘가 12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걸요 요렇게 준비할 겁니다. 지문에 있는 모든 한자어 우리말로 다 바꿔서 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한자어 다 바꿀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한자어로 다 바꿔서 아이들 자료를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어가요. 어떤 거가 다이어인 거냐면 요런 겁니다.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가 포함된 지문에 있는 다이어는요. 싹 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테스트 봐서 패스페일로 통과 그리고 불통과로 해서 하나라도 틀리면 재시험 치러서 다 맞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문이 만약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대치동 메인 학교들 중에서 화법 장문을 다뤘던, 그러니까 이전교과서로 치면 화법과 장문이거든요. 그때 이걸 다룬 학교가 단 한 학교밖에 없어요. 어떤 학교냐면 중동고등학교였어요. 원래 여느 학교들은 화법 장문을 1, 2학년에서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비중도 적고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안 하는데 중동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화법과 장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장문을 수업을 다 했거든요. 보고서 쓰기라든지 건의문 쓰기라든지. 그러니까 이미 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으로 해보신 선생님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장문 같은 경우에. 2학년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해서요. 이미 장문은요. 자료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종류별로 자, EBS 그리고 내신 기출 그리고 학평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다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요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장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론 관련된 아주 1차원적인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한 지문도 너무 쉬워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지문으로 장문을 주면 아이들은 분명히 타임어택에 걸립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어가는 훈련을 조금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보고서 쓰기에서는 어떻게 지문이 구성되면서 이 지문 구성에 따라 어떤 발문이 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한다. 이 과정을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타임어택에 대비한 풀이훈련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보면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다 드렸고요. 자, 우리 수업 관리는 이렇게 클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질문 받겠다라는 거고요. 아이들 상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안내 드리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안내 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자, 이 부분 잘 봐주십시오.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문자로 이번 주 수업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런 거 안내 드리는데 이 부분 너무 안 보세요. 저는 공들여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보시고 어느 부분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 꼼꼼하게 조금 같이 호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2시부터 5시 이렇게 3시간 수업 진행될 거고요. 이번에 독서와 장문이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갔는데요. 기본적으로 독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독서에서 정확하게 지문을 분석하고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건 정말 수업력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제가 비문학에서는 수업을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또 뭐 그렇다고 제가 문학이나 뭐 이런 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있고요. 맡겨주시면 아마 제가 아이들 굉장히 흡족할 만큼 잘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